Feel the rhythm in your soul. When the music starts to flow, let your body lose control. Move your hips side to side. Feel the beat, let it ride.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박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핵심 50번 있죠. 핵심 50의 인터넷 관련 용어부터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인터넷 관련 용어들,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갖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요 용어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합니다. 이 용어들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5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미러 사이트라고 나와 있죠. 미러링 사이트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미러 사이트. 특정 사이트에 동시에 많은 이용자들이 접속을 시도할 경우 다운되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트가 있는데 컴퓨터 서버가 있겠죠. 거기에 사용자들이 이렇게 동시에,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100명밖에 접속이 안 되는데 여기에 한 10,000명이, 여러분들 한 10,000명이 접속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서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처리를 못 하겠죠. 컴퓨터가 다운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다운이 됐을 경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 동일한 내용을 복사해서,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복사본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복사해서 다수의 이용자가 빨리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다. 그러니까 이 미러링 사이트는요, 미러가 거울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복사본 사이트예요. 요 사이트랑 요 사이트를 갖다가 똑같은 사이트를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사용자가 너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요 사이트로 이동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러링 사이트는 복사본 사이트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밑에 내용,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인트라넷. 자, 인트라넷 이렇게 돼 있죠. 인트라가 내부의, 넷이 네트워크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와 외부 인터넷을 하나로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네트워크를 갖다가 구축한다. 기업의 내부 네트워크를 외부 인터넷과 연결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샘전자라고 있어요. 박샘전자라고 있으면 이 박샘전자 안에 이 안에 부서들 있죠. 이 부서들을 갖다가 뭐 관리부, 총무부, 비서부, 자재부 뭐 이렇게 있으면 이 부서들을 갖다 내부의 네트워크로 내가 연결하고 싶다. 회사 내부에서만 쓰게. 은행 같은데 여러분들 은행은 어때요? 은행 이렇게 지점마다 연결돼 있겠죠. 은행 직원들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내부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네트워크를 갖다가 바로 인트라넷이다. 그러니까 기업 내부나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그 기업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예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걸 인트라넷이다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내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방화벽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려면 뭐를 갖다 방화벽이 뭐라고 그랬죠? 앞전 시간에도 한번 방화벽 설명드렸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시켜주는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방화벽이라고 그랬죠? 그런 방화벽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인트라넷, 내부의 네트워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 밑에 내용은요, 익스트라넷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익스트라넷. 자, 익스트라가 외부에 이런 뜻이겠죠. 아까 인트라넷의 반대겠죠. 외부에. 자, 몇 개의 인트라넷이 연결되어 사업자들이 이 고객이나 다른 사업 파트너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한다. 자, 익스트라넷은요, 이렇게 인트라넷이 여기 있겠죠. A 회사, B 회사, C. 그러면 이 서로의 인트라넷을 갖다 서로 연결해서 사업자 간의 정보를 갖다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외부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뜻이겠죠. 그걸 갖다 익스트라넷이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포털 사이트라는 말 나와 있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 포털 사이트라는 말도 여러분들 한번 봐두시고요. 포털 사이트 말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포털 사이트다. 우리 네이버 다음 야후는 뭐 지금 많이 쓰니까 구글 뭐 이런 사이트는 포털 사이트라고 그러죠. 관문이란 뜻이에요. 관문. 포털이란 얘기가.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할 때 거쳐야 하는 이런 관문 사이트로서 어떤 인터넷을 할 때 우리가 처음 뜨는 페이지들을 거의 포털 사이트로 만들어주죠.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데 이 관문 사이트다. 어떤 입구가 되는 사이트죠. 인터넷에 들어갈 때. 그래서 전자우편, 정보검색, 다양한 뉴스라든지 뭐 동호회가 카페의 개념이겠죠. 동호회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한 번에 제공할 수 있는 종합 사이트를 갖다 뭐라 그런다? 포털 사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관문이 되는 사이트로 여러 가지 서비스, 뭐 이메일이라든지, 그죠? 정보 검색이라든지, 뉴스라든지, 동호회, 카페 이런 서비스를 하나의 사이트에서 모두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포털 사이트의 개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그룹웨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룹웨어. 자, 그룹웨어는요, 여러분들 기업 내에서 업무에 활용되는 전자결제, 전자우편, 게시판 등의 네트워크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웨어. 자, 그래서 그룹웨어는요, 기업 내에서 활용되는 기업 내부에서만 쓰는 A라는 회사에 있으면 그 A라는 회사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뭐 결제라는 전자결제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전자우편, 게시판 이런 네트워크 소프트, 그 네트워크 그룹 안에서만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그룹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룹웨어. 자,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웹 호스팅이라고 나와 있죠. 웹 호스팅. 서버의 일정 부분을 임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웹 서버를 이용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를 웹 호스팅이라고 얘기한다. 자, 그래서 웹 호스팅이라는 것은요, 서버의 일정 부분을 갖다 임대하여 사용자가 직접 웹 서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서비스를 웹 호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말하면 월세 같은 개념이에요. 월세. 그러니까 그 집을 갖다 소유하지 않고 빌려서 쓰는 거죠. 한마디로 서버도 그래요. 서버도 이 서버가 비용이 어떻다 여러분들? 내가 이 서버 컴퓨터를 구입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걸 일정 부분 빌려다 쓴다는 거죠. 매달 사용료를 내면서. 그죠? 그래서 서버를 갖다 내가 구축하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직접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구매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웹 호스팅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합니다. 자, 그래서 웹 호스팅이라는 용어가 뭔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개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들, 인트라넷 특히 좀 봐두시고 미러 사이트란 내용 또는 그룹웨어, 웹 호스팅 이런 용어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핵심 50일이라고 나와 있죠.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멀티미디어가 뭔지. 멀티미디어는 뭐라고 그런다 여러분들? 문자, 그림, 음악, 이미지, 영상. 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통합하여 하나로 전달하는 것을 바로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멀티가 여러 개죠. 미디어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떠한 전달하는 매체를 갖다 미디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갖다 하나로 통합하여 전달하는 걸 멀티미디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멀티미디어 이렇게 뜻이 이렇게 되고요. 특징 알아두셔야 합니다. 멀티미디어의 이 특징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 특징들 봐두시고요. 통합성, 멀티미디어는 이 여러 개를 갖다 통합한 거다. 그래서 통합성이라고.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는 이런 여러 개의 데이터를 뭘로 만든 거다? 디지털화한 거다라고요. 통합성, 디지털화, 그리고 쌍방향성, 주고 받고 할 수 있는 쌍방향성을 가진다. 그 다음에 요 말, 여러분들 비선형성이라는 말 이거 기억해 주시고 이 말을 잘 바꿔놔요. 이 비선형성. 비선형성은 뭐다 여러분들? 선형성이라는 것은 선형이라 뭐예요 여러분들? 이 선형이라는 건 일직선을 갖다 우리가 선형이라고 그러죠. 비선형성은 일직선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멀티미디어를 갖다가 보고자 할 때 꼭 한 군데서만 보는 거 아니죠. 이렇게 여기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여러 군데, 그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비선형성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꼭 정해진 통로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네이버에서 볼 수도 있고 다음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로 이런 비선형성을 가진다라고. 멀티미디어 특징 외워두십시오. 통합,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요. 멀티미디어 활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활용. 자, 멀티미디어는 이렇게 증강현실에 사용한다. AR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세계와 관련된 부분에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술이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증강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경 같은 걸 썼는데 이 안경을 쓰는데 여기 보면 이 차가 지나가는 도로 있죠. 거기에 보면 뭐 차량의 속도라든지 이 안경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온도라든지 알겠죠? 뭐 방향이라든지 내가 어디로 갈 건지 그런 것들을 갖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어떤 부가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 실세계 내가 보는 현실과 이렇게 컴퓨터 기술이 합쳐져서 이런 것도 증강 현실이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VOD라고 나와 있죠. VOD란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비디오 온 디맨드라고 얘기하죠. 주문형 비디오. 사용자의 주문에 의해 서버에 지나간 영화나 드라마, 뉴스 등의 비디오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자, 그래서 내가 지나간 드라마 같은 경우 뭐 홈페이지 가서 이렇게 돈을 내고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VOD, 주문형 비디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VCS, 화상회의 시스템이라고 얘기하죠. 원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TV 화면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서비스를 뭐라 그런다? VC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들 여러분들 이렇게 주문형 비디오라든지 화상회의 시스템, 증강현실 이런 용어들을 갖다 좀 봐두시고요. 또한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기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멀티미디어 기술들. 자, 멀티미디어 기술에서 보시면 광매체라고 돼 있죠. 빛을 이용한 매체다. 여러분들 CD롬 있죠. CD 같은 거, DVD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광매체라고 얘기하고요. 자, 광매체 영상 압축 기술. 여기에 쓰이는 이 영상을 갖다 압축하는 기술들 보시면요. JPEG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JPEG라는 게 무슨 뜻이다? 정지 영상. 정지되어 있는 영상을 압축하기 위한 기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보면 사진 같은 것들 있죠. JPG 파일이라고요. 이게 뭐다 여러분들? 이게 사진 같은 거, 고화질 사진 같은 거 있죠. 이게 JPG 그림 파일이죠. 자, 이렇게 정지되어 있는 사진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갖다 압축할 때 쓰는 기술이 뭐다? JPEG요. 그래서 그림 파일에 이제 JPG 파일이라고 있죠. JPG가 무슨 용어인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뭐를 뜻하는 거다? 정지되어 있는 그런 사진 같은 것들을 갖다가 압축할 때 쓰는 기술. MPEG는 뭐다 여러분들? MPEG는요 동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영상 있죠. 움직이는 이런 동영상을 갖다 압축할 때 쓰는 기술. JPG, MPEG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사운드 압축 기술로는 MP3가 있다라는 거. 자, MP3라는 건 사운드.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전송 기술로 스트리밍이 있습니다. 스트리밍은 뭐다 여러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이 즉시죠. 이렇게 실시간으로 동영상이나 음악을 재생하는 기술을 갖다 뭐라 그런다? 스트리밍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동영상 같은 거, 음악 같은 걸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 스트리밍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RA나 RAM 이게 이제 파일 확장자들이죠. 이게 이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이나 음악 같은 걸 갖다 재생하는 이런 파일을 뜻합니다. RA, RAM, VIV, WMV, ASF,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리밍 파일들이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코덱 있습니다. 스트리밍 용어 정도 봐두시고 코덱은 뭐다? 자, 코덱은 여러분들 코더와 디코더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이 코더, 디코더 이 두 개를 갖다 합성한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고 반대의 작업을 수행한다. 여러분들 아날로그 신호, 우리 파형을 갖다 아날로그 신호라고 그래요. 이런 파형을 갖다가 아날로그 신호인데 그걸 갖다가 뭘로? 디지털로 만들어주고
자, 이걸 갖다 코더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다시 바꾸는 걸 디코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덱은 뭐 한다, 여러분들? 이게 코더와 디코더의 작업을 수행하는 이러한 장치를 말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덱이 간단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이 변환하는 장치예요. 그 우리가 음성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이런 아날로그 신호로 돼 있는데 이걸 갖다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죠. 자, 그게 바로 이제 코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컴퓨터에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동영상을 재생할 때 그게 실행이 안 돼요. 그럼 뭐가? 코덱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코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뭐 음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고 그런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이나 동영상 같은 걸 갖다가 듣거나 재생할 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럼 코덱이 설치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코덱이라는 장치가 뭔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HCI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화면 좀 지울게요. 깨끗하게. HCI는요, 인간과 기계가 자연스럽게 정보나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 같은 걸 얘기한다. HCI,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이 약자예요. 인간 중심 인터페이스다. 그래서 인간과 컴퓨터가 기계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고 할 수 있게 해주는 학문, 그걸 HCI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멀티미디어 기술들,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 이렇게 체크한 것도 좀 봐두셔야겠고요. 스트리밍이 뭔지, 코덱이 뭔지, HCI 요 4개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 기술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데이터. 자, 이 멀티미디어 부분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한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핵심 52번이죠. 멀티미디어 데이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픽 표현 방식이라고 있죠. 그래픽 표현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픽 표현 방식 잘 보셔야겠고요. 여기 시험에서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비트맵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 한마디로 사진 같은 거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에서 사진 같은 걸 표시할 때 이제 비트맵 방식을 이용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갖다가 만드는 방법인데요. 또는 이미지를 갖다 만드는 방법, 비트맵 방식이 있는데 비트맵은 뭐냐? 이미지를 갖다가 점으로 표현하고 확대할 때 계단 현상이 발생하는 거다. 이미지를 갖다 이렇게 점으로 표현해서 여러분들 뭐 한다? 이렇게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점을 갖다 하나하나씩 찍다 보면 여러분들 이걸 멀리서 보면 이렇게 직선처럼 보이겠죠. 근데 이거 확대해 보면 이렇게 계단 모양으로 되어 있겠죠. 요 점 하나하나를 픽셀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각형 점 하나하나를 픽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픽셀에서 바로 색깔을 갖다 넣어가지고 표현하겠죠. 자, 그리고 이걸 확대하면 이렇게 계단 모양의 거칠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뭐라고 그런다? 엘리어싱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점으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이고 확대하면 계단 현상이 발생한다. 요 특징, 이게 뭐라고요? 비트맵 방식 알아두셔야 한다고 그랬죠. 이 비트맵은 어디에 사용된다?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적합한 방식이다. 사진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고화질 사진 같은 걸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인터넷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고화질 사진 같은 거 보이죠. 그런 게 비트맵 방식으로. 또 우리 컴퓨터에서 보는 고화질 사진들 같은 건 다 이 비트맵 방식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비트맵의 특징 아시겠죠? 그리고 확장자, 비트맵을 쓰는 파일들은 어떠가 있다? BMP로 끝나는 거, 뭐뭐.bmp. 비트맵의 대표적인 파일이에요. JPG, PCX, TIF, PNG, GIF. 자, 이런 것들 이제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는 파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비트맵 방식의 파일들, 이런 것들이 비트맵 방식의 파일들이다. 비트맵 어떤 특징인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벡터 방식이라고 그랬어요.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에 표현하는 방식, 벡터 방식이 있는데, 벡터는 뭐다? 선과 도형을 이용하여 표현한다.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없다.
자, 이렇게 벡터 방식은요, 이 점과 점을, 이 픽셀을 갖다가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또는 도형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 확대해도 어떻다? 계단 현상이 없다. 엘리어싱 현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 대신 저해상도 이미지 표현에 뭐 한다? 적합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벡터 방식. 그래서 아이콘 같은 걸 표현할 때 이렇게 벡터 방식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확장자가 여러분 벡터 방식의 확장자는요, WMF, EPS, AI, CDR 같은 게 이제 벡터 방식의 파일의 확장자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트맵과 벡터 방식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이 두 개의 파일을 갖다 벡터 방식이 어떤 파일들이 있다, 비트맵이 어떤 파일들이 있다, 그걸 구분을 해줘야 하는데요. 그거 다 외우기 힘들죠. 그럼 벡터 방식만 외워두세요. 네 가지. 이거 빼놓고 다 비트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니까 WMF, EPS, AI, CDR 요 네 개 빼놓고 비트맵 방식이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사운드 파일 표현 방식. 그러니까 음악 같은 걸 표현할 때 쓰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죠. 보면 웨이브라고 되어 있는 말이 있습니다. 웨이브 형식, 웨이브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떤 파일이다? 윈도우 오디오 파일 형식이다. 윈도우에 쓰이는 기본 오디오 파일 형식이 웨이브라고 얘기합니다. 웨이브. 음질이 뛰어나지만 용량이 큰다. 확장자는요, WAV라는 확장자를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윈도우에 쓰이는 오디오 파일이 뭐다? 웨이브. 음질은 뛰어나지만 용량이 큰 단점이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미디 형식이라고 있습니다. 미디, MIDI라고 돼 있죠. 전자악기 교환을 위한 규약이다. 그러니까 악기 소리 있죠. 컴퓨터에서 여러분들 뭐 드럼, 기타 뭐 이런 악기를 갖다가 소리를 내죠. 그런 것들이 미디 파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용량이 작으면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이 안 된다. 알겠죠? 사람 목소리, 자연음 이런 것들 재생 안 된다라고요. 악기를 갖다가 컴퓨터에서 악기를 갖다 이렇게 저장한 파일이 뭐다? 저장하는 형식이 미디 형식이다. 확장자는 MID라고. 그 다음에 MP3 나와 있습니다. MP3는 MPEG3의 약어로 오디오 데이터를 압축하기 위해 쓰이는 방식이다. 이 MPEG가 뭐죠? 여러분들 원래 동영상 압축 기술이죠. 근데 이 동영상 압축 기술인데 이걸 이용해서 오디오 파일을 만든 거예요. 자, 그게 이제 MP3라는 거고, 기존 음질을 갖다 유지한 채로, 기존의 음질을 유지한 채로 데이터를 갖다 약 2분의 1로 이렇게 압축 가능하다. 자, 웨이브 형식이 뭐 예를 들어서 100메가다. 그러면 2분의 1, 그런데 여기 2분의 1 말고 10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이게 컴퓨터 사양이나 뭐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많으면 10분의 1까지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메가짜리면 이렇게 10메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CD 음질을 갖다가 기존의 음질, 그러니까 CD 수준의 음질을 갖다 유지한다고 그래요. MP3가요. CD 있죠.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기존 음악 파일, 그러니까 웨이브 파일에 10분의 1로 줄인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세요. 확장자는 MP3. 자, 그래서 이 사운드 파일, 음악을 갖다 표현할 때 우리가 사람 목소리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 걸 표현할 때 쓰는 파일들이 몇 개가 있다? 3개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웨이브는 윈도우에 사용되는 기본 오디오 파일이고요.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용량은 크다. 그 대신 음질은 아주 뛰어나죠. 미디는요, 전자악기 표준 파일 형식. MP3는요, MPEG3의 약어로 MPEG, 동영상 압축 기술을 이용하여 음악을 갖다 뽑아낸 거예요. 음악만. 그래서 기존 음질,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 10분의 1로 줄인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형식의 파일들, 아까 그래픽 파일 형식들 이렇게 그래픽 파일을 표현하는데 뭐 비트맵 방식, 벡터 방식이 있었죠. 거기에서 이제 파일들에 대해서의 각각의 특징을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래픽 형식의 파일들이 있는데 거기 이 파일들에 대한 특징들을 갖다 좀 봐두십시오. 시험에서 이거 이렇게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픽 형식의 파일들. BMP는 비트맵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파일인데요. 비압축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압축을 사용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의 어떤 이미지를 저장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용량이 큰 단점이 있겠죠. 용량이 커요, 아주. 근데 해상도가 뛰어납니다. 선명하다는 얘기죠. MS 윈도우 표준 형식이다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BMP가 표준 형식은 아니고요. PNG를 갖다 지금은 씁니다. 윈도우 이제 7, 윈도우 7 이상부터는요. 그림판이라 그런 데 저장할 때 PNG 형식을 쓴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비압축 방식, 용량이 크다, 고해상도다. 이 정도의 특징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I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GIF. 이거 비손실 압축 방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손실 압축 방법 이렇게 봐두시고, 손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손실된다 안 된다. 손실은 뭐냐면 깨진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진 같은 게 이렇게 깨져서 표시되는 경우 있죠. 이렇게 사진이 일부분이 막 이렇게 깨져서 표시돼요. 그런 것들은 이제 손실됐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비손실 압축 방식. 아이콘 등 저해상도. 여러분들 아이콘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은 해상도가 높지 않죠. 저해상도 파일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저해상도 파일에서 사용이 되고요. 배경 삭제가 가능하다. 이 GIF 파일 같은 경우는요. 이 배경 있죠. 이 그림이 있으면 이 뒤에 배경 같은 걸 지울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저해상도, 배경 삭제, 비손실 압축.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을 외워두시면 되겠고요. GIF. 그 다음에 JPG. JPG가 뭐의 정지영상 압축 기법. 그러니까 JPEG라고 있었죠. 정지되어 있는 사진을 갖다 그림 같은 걸 압축하는 방법. 이 JPG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파일이에요. 그래서 정지영상 압축 규격을 이용한 표준 규격으로, 자, 여기 보시면 손실과 비손실 모두 지원한다. 이거 JPG는요, 손실, 비손실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비손실이 될 수도 있다. 고해상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에서 보는 이렇게 사진들 있죠. 고해상도의 사진들 JPG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배경 삭제가 불가능하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배경 삭제 같은 게 안 된다 그러죠. 우리 눕기 딴다고 그러죠. 눕기, 배경 지우는 걸. 그런 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PNG는 GIF와 JPG의 장점만을 가진 파일 형식. 그러니까 GIF, JPG의 이 두 개의 장점을 따놓은 파일이 뭐다? PNG. 비손실 압축이면서 배경 삭제도 가능하고 고해상도의 사진을 갖다 표현할 때도 쓴다. 그게 바로 뭐다? PNG예요. 이 두 개의 장점을 따놓은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즘은 이 PNG 파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밑에 인터넷상에서 사용되는 파일은 세 가지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림 파일은 몇 가지? 세 가지예요. GIF, JPG, PNG. 알겠죠? 다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는 그림들 세 가지 파일이라는 거. GIF, JPG, PNG.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세 가지 파일을 볼 수 있다. 자, 그래서 그래픽 파일 형식 이렇게 봐두시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동영상 파일 나와 있습니다. 자, 동영상 파일. 우리가 동영상 움직이는 그림이죠. 한마디로 여러 개의 그림들이 이렇게 겹쳐서 움직임을 나타내는 게 바로 동영상이죠. MPG 파일이 있는데 이건 뭐다? MPEG, 동영상 압축 기술이라고 그러죠. 동영상 압축을 통해서 음성과 영상을 50분의 1로 이렇게 압축한 거다. 그래서 손실 압축 기법. 동영상이 깨질 수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손실 압축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MPEG 기법을 사용한 파일이 뭐다? MPEG 파일. 그리고 또 위에 쭉 가가지고 볼게요. 그 다음에 DBX라고 나와 있죠. DBX, 비규격 동영상 압축 형식이다. 자, 이거는 규격화되어 있지 않은 동영상 압축 형식이라고 봐두시고, 그 대신 DVD 수준의, 여러분들 지금 뭐 DVD, CD를 안 쓰지만요, 이 DVD 수준의 아주 화질이 좋은 DVD 수준의 화질과 MP3 음질을 지원한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뭐 다운받아서 본다 그러면 DBX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DVD 수준의 화질과 MP3 고음질의 영상을 지원한다. 그게 뭐라고요? DBX 비규격 동영상 압축 형식. 이거 봐두시고, AVI도 한번 봐두시고, AVI는요 윈도우즈 표준 동영상 압축 파일 형식이다. 윈도우에서 표준으로 사용되는 파일이 뭐냐? 동영상 AVI. 화질이 우수하다. 왜 용량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SF는요 MS사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스트리밍을 위해 개발한 동영상 압축 파일이다. 스트리밍 뭐랬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재생하는 기술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ASF, 퀵타임 MOV라고 돼 있죠. 애플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동영상 파일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 얘네들이 동영상 파일이다. 뭐 특징들 DBX, AVI 이런 것들을 좀 잘 봐두시면 되고 내용들 ASF 퀵타임은 이건 MS4 스트리밍 파일, 이건 애플에서 만든 동영상 압축 기술 이렇게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용어들, 자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그래픽 용어, 자, 이 그래픽 용어 부분 나와 있습니다. 이 그래픽 용어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이 그래픽 용어도 출제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인터레이싱이라고 있는데 인터레이싱이 뭐냐? 이미지를 여러 줄이 나타나면서 점점 서서히 나타나는 기법을 뭐라 그런다? 인터레이싱 기법이라고 그래요. 자, 이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 줄이 나타나면서 서서히 나타나는 기법. 자, 여러분들 인터레이싱 기법이 뭐냐면요. 자, 이 그림 보이세요? 여기 사진 이렇게. 자, 처음엔 이렇게 줄이 이렇게 잘 안 보이다가 이렇게 보이세요? 점점 이렇게 보여지는 방식을 뭐라고 그런다? 인터레이싱 기법이다. 자, 인터레이싱 기법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이미지가 여러 줄 나타나면서 점점 서서히 이렇게 보여주는 기법을 인터레이싱. 자, 그렇게 보니까 아시겠죠? 인터레이싱이 뭔지. 디더링. 자, 디더링은요, 여러분들, 디더링은 뭐라고 그런다?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갖다가, 방법을 갖다, 자,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표현하는 기법을 뭐라고요? 디더링. 우리 미술 시간에 이렇게 배우죠? 빨간색, 파란색 섞으면 어떤 색 나온다. 이런 것들. 그죠? 그게 디더링이에요. 자, 디더링. 이렇게 알아두시고. 모핑. 어떤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매끄럽게 변화하는 기법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 모핑 기법.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모핑 기법. 자, 모핑이 뭐다,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하는 거. 여기 보이세요? 이렇게 여자 이미지죠. 여자 이미지인데 이렇게 고양이로 변화하는 거. 얼굴이 점점 이렇게 변화하는 거 보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모핑 기법이다. 자, 이해되십니까? 모핑 기법. 자, 그래서 모핑은 어떤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아까 보셨죠? 그 여자 이미지에서 이렇게 고양이 이미지로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기법이 있죠. 그런 걸 모핑 기법이다라고요. 어떤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그죠? 변화시키는 기법. 자, 그리고 렌더링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 지금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렌더링은 뭐다, 여러분들? 컴퓨터 프로그램을 3D 입체 영상을 갖다 만드는 기법.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이 3D로 입체적인 영상을 만드는 기법을 뭐라고 그런다? 렌더링. 색상 및 음영을 갖다 주어 사실감을 표현하는 작업이다. 어떠한 사실감, 색상과 음영, 그림자 등을 두어서요, 사실감을 표현하는 기법. 자, 그래서 렌더링과 모델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델링을 하고 렌더링을 이렇게 렌더링을 하거든요. 자,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세요? 모델링과 렌더링의 차이. 모델링은 이렇게 스케치하는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갖다가 색깔이나 이렇게 보이죠? 음영을 두어가지고 이렇게 실제 사실감을 주는 기법. 이걸 렌더링. 이해되십니까? 그죠? 모델링, 렌더링. 아, 모델링은 이렇게 대충 스케치를 하는 거고, 렌더링은 어떻게 준다? 색상이나 음영을 이용해서 사실감을 주는 기법. 자, 이해되십니까? 렌더링과 모델링, 그 차이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델링이고, 이걸 갖다 색깔을 입혀가지고 만들면 이게 렌더링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점을 갖다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렌더링이 뭔지. 자, 그래서 렌더링은 여러분들 색상과 음영을 주어 사실감을 나타내는 기법이다. 렌더링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이 뭐다? 모델링이에요. 간단하게 스케치하는 작업.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밑에 MPEG라고 있죠. MPEG는 뭐다? 동영상 전문가 그룹을 의미하며 동영상에 대한 압축 표준안을 갖다 제정하는 그런 기구를 갖다가, 그 그룹을 갖다 MPEG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MPEG, 동영상 압축 그룹을 얘기한다. 동영상의 압축에 대한 표준을 정하는 기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MPEG-1. 이 MPEG-1 기술은 뭐냐? CD 수준의 음질 같은 걸 갖다 이렇게 만들 때 쓰는 기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MPG2 있죠. MPG2는 디지털 TV나 DVD, 높은 화질과 음질을 갖다 이렇게 사용할 때 쓰는 기술이다. MPG4라고 있습니다. MPG4는요, 인터넷 멀티미디어 동영상 재생을 위한, 인터넷에서 멀티미디어 동영상 같은 거 재생하고 그러죠. 그런 거 만들 때 쓰는 기술이에요. MPG7은요, 멀티미디어, 인터넷상에서 이런 멀티미디어 기술하고 정보 검색도 같이 할 수 있게 만든 게 MPG7. 그러니까 이렇게 번호가 높을수록 좋은 기술이겠죠. 그래서 MPG 기술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 있죠. 이 그래픽 용어들, 이 용어들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지가 서서히 서서히 나타내는 기법, 여러 줄 인터레이싱, 디더링, 색상을 섞어서 다른 색상 표현하는 거, 모핑, 하나의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그죠? 아까 보셨죠? 렌더링, 색상과 음영을 줘 사실감을 표현하는 기법. MPG, 동영상 압축 그룹을 의미한다. 동영상에 대한 표준을 제시한다. 자, 그래서 MPG 1, 4, 7 있는데 문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MPG에 대한 이렇게 1, 2, 3 뭐 이렇게 나오면요, 모르시면 높은 거 찍으세요. 항상 이 숫자가 높은 게 보다 좋은 기술이니까. 잘 모르면 높은 걸 찍어라. 나는 모르겠다. 그럴 경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핵심 53은요, 암호화 기법 방화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암호화 기법의 종류. 우리 이제 컴퓨터에서 암호화 등을 하죠. 그런 암호화 기법의 종류. 인터넷상에서도 뭐 암호화가 사용되겠죠? 자, 암호화 기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암호화 기법, 암호화 방법에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비밀키 암호화 방식,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나와 있죠. 자, 비밀키는 다른 말로 대칭키 암호화 방식, 단일키 암호화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비밀키, 대칭키, 단일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비밀키, 대칭키, 이렇게 단일키 암호화 방식은 뭐냐면요. 자, 보시면 대표적으로 DES가 있고요. 동일한 키로 송수신 측 암호화 복호화를 수행한다. 자, 이렇게 보면 자, 송신, 보내는 측, 수신, 받는 측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1, 2, 3, 4라고 암호화했으면요, 풀 때도 1, 2, 3, 4로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암호화하고 복호화. 알겠죠? 이게 비밀키 암호화 방식, 다른 말로 대칭키. 두 개의 키가 이렇게 대칭이 되죠, 여러분들. 단일키 암호화 방식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대칭키 암호화 방식이. 그리고 알고리즘이 단순하고 크기가 작고, 그죠? 크기가 작겠죠? 관리할 키가 많아짐. 그 대신 이런 단점으로. 자, 그래서 비밀키 암호화 방식의 특징 이렇게 봐두시고요. 비밀키 암호화 방식 대표적으로 DES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여러분들 공개키 나와 있죠. 비밀키 말고 공개키. 공개키는요, 비대칭키, 이중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RSA. 자, 이 공개키 암호화 방식은 뭐냐면 비대칭키는요, 이중키라고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송신, 수신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1, 2, 3, 4라고 이렇게 암호화를 하면요, 그 키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키가. 자, 1, 2, 3, 4 있고, 그리고 또 키를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비대칭키 이중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은행 같은 데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데서 우리 계좌 비밀번호 말고 또 키를 갖다 하나 더 넣으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죠? 보안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카드 같은 데서 뭐 키가 적혀 있잖아요. 뭐 보안키 몇 번 넣으라고. 그런 게 이중키예요. 요즘은 이제 은행 같은 데서 이중키를 많이 쓰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서 비대칭키 암호화 방식이다. 송신할 때는 하나지만, 보낼 때는 하나지만, 풀 때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왜 비대칭키인지 알겠죠?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것도 이 계좌 비밀번호가 공개되어도 또 하나의 키가 있기 때문에 공개되어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뜻으로 공개키 암호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이중키, 비대칭키. 자, 대표적으로 RSA 방식이라는 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서로 다른 키로 암호화, 복호화를 갖다 수행한다라는 거. 키가 매번 바뀌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계좌 비밀번호 말고 이렇게. 그래서 속도가 느리다라는 좀 단점이 있고요. 알고리즘이 복잡하다. 알고리즘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그러거든요. 좀 복잡하게 돼 있겠죠. 크기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 관리할 키가 그 대신 적어진다. 자, 그래서 비밀키, 공개키, 암호화 방식, 장단점 이렇게 비교해서 좀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보시면요, 그 밑에 내용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내용 방화벽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근데 다시 한번 뭐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방화벽은 파이어웰 이렇게 얘기하죠.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막아주는 이런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한다, 여러분들? 방화벽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방화벽은 외부로부터의 어떤 불법적인 침입을 차단시켜주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또는 하드웨어를 얘기한다라고요. 내부로부터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는다, 못 막는다, 막지 못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방화벽 이렇게 알아두시고, 프락시 서버라고 되어 있죠. 프록시 서버. 프록시 서버는 뭐냐면요, 이 방화벽과, 여기 위에 방화벽 있었죠. 방화벽과 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갖다 바로 프록시 서버라고 얘기합니다. 캐시의 기능을 담당한다는데, 캐시 기능이 뭐냐면 자주 참조하는 데이터나 페이지를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전송해 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캐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주 참조하는 페이지라든지 데이터가 있죠.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한다? 여기 중간에 딱 기록을 해 놓는다는 거죠. 이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서버가 있으면 이 서버에서 사용자들이 자주 찾는 데이터들이 있겠죠. 그걸 갖다가 따로 보관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중간에. 그러면 사용자들이 여기 서버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가져와서 쓰면 되겠죠. 그런 걸 갖다가 캐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프락시 서버는 이렇게 방화벽과 캐시 기능을 갖다 수행하는 서버를 프록시 서버다.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멀티미디어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암호화 기법, 여기 암호화 기법들 좀 알아두시고, 비밀키, 공개키,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1과목이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자, 내용들 1과목 내용들 많다면 많을 수 있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는 게 아니라 60점 맞으면 돼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고요. 자, 내가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하면 중요한 것들만 위주로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냥 읽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고 이렇게 읽어주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답만 찾으면 돼요. 답만 찾으면요. 내가 뭐 자세한 걸 갖다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방화벽, 프록시 서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실기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필기 때 우리가 딱 한번 풀고 이점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니까.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2과목 스프레드시트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수업 받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And the lights down low. Feel the rhythm in